네,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전주대학교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대학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교육부의 정책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무전공인 것 같습니다. 한 단어만 뽑아보라고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3학년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부터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 우리 전주대학교 수준만 해도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학은 또 우리 교육부 정책에 따라라 라고 강제적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유전공학부라는 무전공학부를 모집 단위로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많은 대학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고 전년도 입시 결과가 뚜렷이 없다 보니 지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주대학교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현실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한테 맞는 진로나 적성이라는 것을 찾는 게 가능하냐.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서 학과를 선택해 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력하게 나가는 게 이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해서 대학에 가서라도 찾아줘라. 결코 늦지 않다. 우리 전주대학교가 그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수상이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시켰던 교육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바로 진로와 적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대학교는 기억력과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보다는 기획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없는 많은 분야를 경험해보고 본인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인재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이라는 게 얘네는 또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주대학교도 올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서 많이 와보셨겠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대학교가 사계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짧게 1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ll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제일 비싼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대학이라고 했더니 한 100평 정도 되나 보지 뭐 이러던데, 저희 전주대학교는 27만 평 정도 규모이고요. 요즘은 넷플릭스 드라마 배경으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싼 땅에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기에 접근하기에도 좋고 또 근처에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땅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대학마다 우리 학교를 찾아준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시행을 할 텐데 저희 전주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다르게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슈퍼스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가져온 용어고요. 저희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어느 종교가 됐던 최고의 성인은 추구하는 바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전주대학교의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최근 들어서 글로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0억씩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사업 때문에 난리인데요. 사실 저희 전주대학교는 10년 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1,145억 원을 하드웨어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편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전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전주대학교의 그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와 보시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새로 지은 건물은 딱 2개, 학생들을 위한 것, 도서관과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18층 규모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 타워라는 걸 지었는데요. 호텔식입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모두 있고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는데 신입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고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못했었는데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는 100% 기숙사 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인데요. 대한민국 대학 도서관 가장 아름다운 대학 도서관상을 2차례나 받은 스타센터에 또 350억을 들여서 지은 공간이 있습니다. 개방성을 가장 강력하게 추구를 했고 우리 학생들이 24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현재도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대학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마다 인문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건물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저희 규모가 큰 대학에 가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강의실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정문이나 후문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을 아예 캠퍼스 안으로 옮겨서 강의실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내려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최근 작년에 있었던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좋은 것 1위가 바로 강의실 앞에서 버스를 내려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전주대학교의 모든 의사결정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 하드웨어만 투자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학에서 대한민국 대학 최초로 CA라고 하는 캠퍼스 라이프 어드바이저 진로 담당자 전문 진로 상담사들을 저희가 2002년부터 채용을 해서 전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1학년 때부터 싹을 틔우는 슈퍼스타, 2학년이 되면 꿈을 틔우는 슈퍼스타, 그리고 땀으로 키우는 슈퍼스타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레벨에 맞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로나 적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대학보다도 가장 먼저 규정을 모두 개정을 해서 전과를 몇 번이고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건계열과 사범계열은 국가에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전과를 신청한다고 해서 보낼 수는 없지만 다른 학과들은 모두 전과를 신청하면 100%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만큼은 가장 자유로운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랜드나 하림, 쿠팡, 비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삼성, 현대, 대우 뭐 이런 기업들 들어가면 취업 잘했다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네카라, 쿠베 이런 데를 들어가야 취업 잘했다고 칭찬을 받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요즘 시끄러운 라인, 그다음에 쿠팡,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기업들인데, 바로 이런 쿠팡과 이랜드와 하림에서 교육 과정을 들고 옵니다. 저희 대학에.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 과정을 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직접 가르치기도 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하림 그러면 닭고기 이런 생각만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최고 기업이고요. 재계 순위상에 20위권에 들어있는 기업이고, 펜오션이나 이런 유통업을 통해서 굉장히 일신 우일신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대표 기업이고요. 이랜드나 쿠팡은 뭐 계속 지금도 재계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곳이고,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30위권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인데, 저희 전주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재학생 때 취업을 확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을 통한 수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업들은 경험학습으로 진행이 되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창의력, 기획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학과에서 모두 경험 학습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과대학은 총 10개에 69개 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개 대학은 만학도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미래융합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이고요. 나머지 9개 대학은 우리 항상 최고의 경쟁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주하면 한지, 한식, 한옥, K컬처에 기반이 되는데요. 이 K컬처에 기반이 되는 컬처와 관련된 단과대학 3개가 있습니다.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인문콘텐츠대학.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해줘야 되는 사람들,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사범대학이 있고요. 경영대학,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단과대학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화융합대학을 보면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들도 있고요. 호남권에 몇 안 되는 게임 콘텐츠 학과도 있고, 그리고 기무빈을 배출한 공연 엔터테인먼트 학과와 음악학과가 합쳐져서 올해는 공연예술학과로 되어 있는 공연예술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학과, 태권도학과, 생활체육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인데,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브리튼스 갓 탤런트, BGT, 사우라비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 달 전에 골든버저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한 우리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학과 있고요. 이 문화융합대학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범대학에 가서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이 된 뛰어난 친구들보다 문화융합대학에 와서 본인의 적성을 조금 늦게 찾았지만 훌륭하게 자란 사회인들이 전주대학교에 기부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전주대학교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축구학과 같은 경우에는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쾌척하기도 하고, 구자철 선수는 훨씬 더 뛰어난 친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총장님이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슈퍼스타들이 우리 문화융합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대학은 패션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1인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66걸즈의 박예나 학생, 전북여고를 나온 이 학생이 우리 패션산업학과를 선택을 했었고요. 너무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스탑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우리 학교에 진학할 때만 해도 연매출 2억 원에 엄마 아빠와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업원이 80명이 넘고
연매출 500억에 달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한 학생이 바로 패션산업학과에 있었고요. 한식조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궁중상궁이 황혜성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궁중요리의 모든 기법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인간문화재인데요. 그 황혜성 선생님의 세 딸이 한복진, 한복녀, 한복선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인 한복진 교수님이 한식조리학과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놨고, 한식을 배우면 그럼 어디에 취업하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외 공관의 관저의 조리사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취업이 돼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조리학과의 경쟁력도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인문 콘텐츠 대학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인문학이 너무 그 괄시를 받으니까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대학이 주간 대학을 하게 하고 그 사업단에 86억, 약 9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8개 주간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바로 전주대학이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 콘텐츠에서는 그럼 뭘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는데요. 기획력을 가지고 웹툰 만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을 그렸던 박수동 작가의 영향을 받은 네이버 웹툰의 아버지 조석이 바로 우리 전주대학교를 와서 그 박수동 작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큰 인물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웹툰 만화 콘텐츠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신설학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학과와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일본어를 하는 학생들이 IT 기술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일본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학과가 최근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여학생, 남학생에게 인기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명 이상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을 시키고 있고요. 법학과는 로스쿨에 학생들을 진학을 시키고 있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학과로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데, 나머지 문헌정보, 사회복지,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런 상담 분야가 강화되다 보니까 상담심리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면 중고등학교의 상담 교사로도 많이 임용이 되고요.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도서관과 또 그 중고등학교에 사서로 임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합니다. 의과학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간호학과부터 이 보건계열 학과들이 있는데요. 특히 전주대학교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 10여 년 동안 자격증 시험에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식품영양학과와 환경생명학과는 좀 전에 제가 비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림과의 프로그램, 비스타 프로그램을 가장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과가 바로 식품영양학과와 환경생명과학과가 되겠습니다. 사범대학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가장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인데요. 작년에 5주기 교원 양성기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200개에 가까운 대학 중에,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들 중에 평가를 통해서 A등급을 13개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 전주대학교가 선정이 됐고,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전주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원 양성기관 평가는 교수들의 연구 능력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용고사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합격률을 통해서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걸 증명을 해보야 하는데, 전주대학교에 밤에 와보시면 인문대학 건물의 4층에 1년 내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임용고사반이 따로 있고요.
또 임용고사 출제위원으로 다녀오셨던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중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육, 과학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 그리고 영어교육, 중등특수교육, 한문교육이 있는데요. 중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융합 과정도 운영을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IT적인 기반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융합 전공도 운영을 하는 그런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경영학과, 물류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인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과들이 모두 모여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경영이나 회계보다도 금융보험학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틈새 시장을 찾아서 저희 이 교수님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손해사정사 배출 1위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면 초봉이 3,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임금이 적어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금융보험 학과를 나와서 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친구들은 모두 대단히 만족하면서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공과대학은 다른 대학에도 있는 대부분의 학과들 모두 있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BIC이라는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대학도 ABIC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수학, 물리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소방안전공학과가 최근에 소방직 임용률도 높고 해서 인기가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IT 관련된 학과들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전주대학교도 그래서 기반을 마련을 해놨는데 특히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인공지능학과는 전국에 있는 대학 7개만 선정을 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대학을 가세요 라고 선정을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과기대학교, 그리고 경북대, 전남대, 전주대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대가 그 7개 대학 네트워크에 포함이 돼서 성균관대학부터 이 7개 대학은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무전공인데요. 저희 전주대학도 그래서 교육부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자유전공학부를 176명 대단히 큰 규모 모집 단위로 자유전공학부를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학과, 전주대학교에 인기 있는 학과와 인기 없는 학과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성적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오면 3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본인이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한 친구들 선택을 해서 오면 저희가 한 학기 이내에 본인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봤던 좋은 학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상담 심리를 가고 싶은데 컷라인에 1 등급 정도가 모자란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자유전공학부에 우선 왔다가 한 학기 동안 대부분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양 위주로 수업을 하니까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1학년 2학기 때 원하는 상담심리학과로 가면 100% 배정을 해줍니다. 물론 사범계열과 보건계열의 일부 학과, 국가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학과는 가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을 이 자유전공학부를 통해서 가면 갈 수 있고요. 지금 이 자유전공학부, 무전공학 모집 단위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 전주대학교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4년을 대학을 다니는데 그중에 1학년은 자유전공 학부를 다니고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로 갔을 때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했고, 그래서 1학년 1학기만 하고 1학년 2학기에 바로 학과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는 RC라고 해서 기숙사에 모두 집어넣을 겁니다. 176명을 기숙사에 집어넣어서 본인의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을 밤낮으로 돌릴 거고요. 물론 그게 힘들어서 나는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또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르는 장학금 100만 원도 지급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자유전공학부에는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또 새로 신설한 게 반려동물 산업학과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산업학과는 실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년 1학년을 뽑기 전에 벌써 저희는 신축에 들어가서 올해 이 실습장을 모두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올해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학과들도 있고 해서 올해 달라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과 전형에 반영되는 부분이 1학년 때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만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이제 어떤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단순화돼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거 다시 그러면 산정해야 되는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최대 고객은 학생이니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2학년, 3학년 때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를 필수로 반영하고 국어, 사회, 과학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단순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들은 4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도 교과전형보다는 지속적으로 컷라인이 조금씩 낮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그동안 활용을 해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입시 결과가 없이 올해 처음으로 대단위 모집 단위로 운영하는 자유전공 학부에 종합전형을 활용하면 원하는 학과는 거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하나, 교과전형에 하나,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 하나, 그리고 실기 위주의 전형 쪽에 해서 총 4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우리 학생이 꼭 가고 싶은 학과, 나는 이 학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배정을 저희에게 상담을 받거나 해서 잘 배정을 하면 그 학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대학들도 많은 지원금을 받아오지만 우리 전주대학교도 교육부에서 이 무전공을 자유전공 학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160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교육부로부터 이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것을 걸리지 않은 대학은 전라북도에 2개밖에 없는데, 저희 전주대학교가 바로 그런 강한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에 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최고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도 17년 연속으로 종합전형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한 대학이 없을 정도인데, 저희 전주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실감미디어나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년에 15억, 6년 동안 90억을 받아서 학생들이 무료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돌리는 학과가 대표적으로 게임 콘텐츠 학과라든가 실감미디어 분야 선도하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인공지능학과, 이런 학과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슈퍼스타 하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력과 암기력을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슈퍼스타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억력은 좋지 않지만 창의력이 뛰어나서 슈퍼스타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모두 와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내고 사회에 나가서는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대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과가 있으면 또 제가 오늘은 자세한 입시 결과라든가 컷라인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2층에 있는 상담실에 오시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또 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나눠드린 자료에서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PDF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주대학교 올해 60년이 된 전주대학교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